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의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실험실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인의 혈액 샘플을 바라보며 숨을 참고 있었죠. 30년간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그 질병에 대해 한국인만이 완벽한 면역을 보였습니다. 저는 즉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답은 반드시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경주의 한 박물관에서 저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청동 그릇에 새겨진 희미한 글자들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고대 히브리어였습니다. 그들은 동쪽에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백두대간 깊은 산속 돌비에는 더욱 충격적인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치유받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대 유대인들이 한반도까지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 면역학과 교수 다비드 라민입니다. 30년간 유대인에게만 발병하는 희귀질환을 연구해왔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연구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만큼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인의 혈액 샘플에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2023년 가을 제가 30년간 연구해온 니마르 증후군이라는 치명적인 유전병에 대해 전 세계 25개국과 공동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니마르 증후군은 고대 유대계 혈통에서만 유전되는 극도로 희귀한 질병으로 현재까지 치료법이 없는 불치병입니다. 환자들은 처음에는 가벼운 발열 증상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 체계가 자신의 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혈관벽이 파괴되고 내부 출혈이 일어나며 결국 온몸이 피로 물들다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에서는 이를 피의 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저의 할아버지께서도 이 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 역시 같은 병으로 고생하시다가 제가 25살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개인적인 아픔이 제가 면역학자가 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각국에서 보내온 혈액 샘플로 면역 반응 실험을 진행하던 중 한 나라의 결과가 모든 상식을 뒤엎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인 집단만이 이 고대 유대계 병원체에 완벽한 면역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실험 오류라고 생각했지만 수차례 반복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인의 유전자 안에는 수천 년 전 고대 유대계 병원체에 대한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발견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의학 상식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인이 고대 유대인의 병에 면역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비밀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즉시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답은 분명히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발견이 과학계에 미칠 파장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인류 역사를 다시 써야 할 만큼 중대한 발견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30년간 풀지 못한 수수께끼의 열쇠가 마침내 제 손에 들려온 것 같았습니다. 제가 면역학에 발을 들인 것은 개인적인 아픔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할아버지께서 니마르 증후군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같은 병으로 고생하시다가 제가 25살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병은 유대인 가문 중에서도 특정 혈통에서만 나타나는데 고대 바빌론 유배 시대부터 기록된 매우 오래된 질병입니다. 저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병을 지켜보며 과학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텔아비브 대학교에서 분자생물학을 전공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면역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로 돌아와 히브리 대학교에서 교수직을 맡으며 오직 니마르 증후군 연구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유대인 공동체에서 수집한 혈액 샘플만 5,000개가 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이 병이 단순한 유전 질환이 아니라 고대 유대 민족의 특별한 역사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대 바빌론 유배 이전의 기록을 보면 이 병은 하늘의 징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유배 이후 디아스포라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동쪽으로 이주한 유대인들 중 일부는 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특히 실크로드를 따라
동방으로 향한 유대인들의 후손에게서는 이 병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 거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서쪽이나 남쪽으로 이주한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이 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동방으로 향한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이 다른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저는 이 질문을 품고 30년을 연구해왔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고대 유대 문헌에 나오는 동방 이주에 관한 기록들이었습니다. 바빌론 탈무드에는 동쪽 끝 땅으로 향한 10지파에 대한 언급이 있고 그들이 큰 강 너머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중세 유대 여행기에도 동방의 먼 땅에서 유대인과 닮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기록들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대부분 전설이나 신화로 여겨져 왔지만 과학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혈액 샘플에서 나타난 완벽한 면역 반응을 보는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고대 동방으로 향한 유대인들이 한반도까지 도달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들이 현지인들과 만나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던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는 직접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30년간 풀지 못한 수수께끼의 답이 바로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제 평생의 연구가 마침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겪었던 고통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것은 2023년 11월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면역학과와 공동연구 협정을 맺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처음 받은 한국인 혈액 샘플 100개를 분석한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니마르 증후군 병원체에 노출시켰을 때 한국인의 면역세포들은 마치 이미 이 병원체를 알고 있는 것처럼 즉각적이고 정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면역 반응이 단순한 자연 면역이 아니라 특정 기억을 바탕으로 한 획득 면역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인의 조상들이 과거 어느 시점에서 이 병원체와 직접 접촉했고 그에 대한 방어기제를 후손들에게 유전적으로 전달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니마르 증후군은 고대 유대인에게만 발생하는 질병인데 한국인이 이에 대한 면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했습니다. 더 깊이 분석해보니 한국인의 HLA 유전자 배열이 매우 특이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HLA는 인간백 혈구항원으로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핵심 유전자입니다. 한국인의 HLA 패턴은 고대 유대인의 것과 놀랍도록 유사했지만 동시에 독특한 변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원본 유전자에 새로운 정보가 추가된 것 같았습니다. 이 변형된 유전자가 바로 니마르 증후군에 대한 완벽한 면역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발견을 동료들에게 보고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과학자는 실험 오류라고 말했고 또 다른 사람은 샘플 오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발견이 기존 과학 상식과 역사적 통념을 완전히 뒤엎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인이 고대 유대인과 유전적 연관성이 있다면 이는 인류 이주사를 다시 써야 할 만큼 중대한 발견입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고고학적 증거나 역사적 기록은 거의 없었습니다. 더욱이 한국 학계에서도 이런 가설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울대학교 고고학과 교수들은 한반도에 고대 유대인이 정착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역사학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과학적 증거와 역사적 상식 사이의 깊은 간극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혈액 샘플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이를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 자신도 때로는 이 모든 것이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실험실에서 나온 명확한 증거와 학계의 회의적 반응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30년간 연구해온 니마르 증후군에 대한 집착이 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실험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인의 혈액 샘플에서 나타난 면역 반응은 우연이나 실수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고 일관성 있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샘플과 더 정교한 실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진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추가 혈액 샘플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그리고 제주도에서까지 다양한 지역의 한국인 샘플을 확보했습니다. 놀랍게도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한국인 샘플에서 동일한 면역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면역 반응의 강도가 개인차 없이 거의 일정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통 면역 반응은 개인의 유전적 배경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한국인의 경우에는 마치 하나의 공통된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것처럼 일관된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는 매우 오래전에 획득된 면역 기억이 한민족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면역 기억은 개인이 병원체에 노출되었을 때 형성되는 것인데 전체 민족이 공통된 면역 기억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는 한국인의 조상들이 공통된 경험을 통해 이 면역을 획득했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통된 경험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한국의 고대 문헌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비롯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 기록들을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기록들을 발견했습니다. 고구려 시대 기록에는 서역에서 온 이상한 병과 그에 대한 치료법에 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구려 의학서에는 피를 토하는 병에 대한 특별한 치료법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 치료법이 놀랍게도 현재 니마르 증후군 치료에 사용되는 연역 억제 요법과 유사한 원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또한 백제의 한 고분에서 발견된 금속 장식품에는 중동 지역에서나 볼 수 있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편적인 증거들은 분명히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명확한 단서를 찾기 위해 한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한 교수로부터 매우 흥미로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고고학과 김민수 교수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김 교수님은 한국 고대사 전문가로 특히 고구려와 백제 시대의 대외 교류사를 연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저의 연구 소식을 듣고 매우 흥미로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께서 10년 전부터 연구해 오신 주제가 바로 고대 한반도와 중동 지역의 교류 가능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김 교수님은 저에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경주 지역의 한 고분에서 발견된 유물 중에 히브리어로 추정되는 문자가 새겨진 청동 그릇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그릇은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지만 학계에서는 단순한 장식 문양으로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님은 그 문양이 실제로는 고대 히브리 문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즉시 경주로 향했습니다. 그 청동 그릇을 직접 보는 순간 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청동 그릇에 새겨진 문자는 분명히 고대 히브리어였습니다. 비록 세월이 흘러 일부 글자가 흐려졌지만 제가 읽을 수 있는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그들은 동쪽에서 생명을 얻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이 정말로 한반도에 도달했고 그들이 여기서 무언가 중요한 경험을 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김 교수님은 이 유물이 발견된 고분의 연대를 기원 후 4세기경으로 추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바빌론 유배 이후 디아스포라 시대와 정확히 일치하는 시기였습니다. 또한 이 고분에서는 다른 특이한 유물들도 함께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는 중동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향료 용기와 특별한 의료 기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의료 기구들은 당시 한반도의 일반적인 의료 도구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였습니다. 김 교수님은 저에게 또 다른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강원도 평창 지역의 한 산속에서 발견된 돌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돌비에는 한자와 함께 정체불명의 문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 문자의 정체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김 교수님은 혹시 그 문자도 히브리어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즉시 평창으로 향했습니다. 백두대간 깊숙한 곳에 위치한 그 돌비를 보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돌비에 새겨진 문자는 분명히 고대 히브리어였고 그 내용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치유받았다. 동쪽 끝 땅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문장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돌비의 존재는 고대 유대인들이 단순히 한반도를 지나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곳에서 정착하며 현지인들과 교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니마르 증후군 면역은 우연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김민수 교수님과 함께 더 깊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평창의 돌비 발견 이후 저희는 전국 각지의 박물관과 사찰을 방문하며 유사한 유물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여의 한 사찰에서는 고대 의학서 사본이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는 피의 병에 대한 상세한 치료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치료법이 현재 니마르 증후군 치료에 사용되는 면역조절요법과 거의 동일한 원리를 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고대 의학서에는 서역에서 온 의원들이 전해준 특별한 치료법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서역 의원들은 자신들의 민족이 앓고 있는 무서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한반도에 정착하면서 그 지식을 현지인들과 공유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인의 조상들도 이 병원체에 노출되었고 동시에 면역을 획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질병 전파가 아니라 의학 지식의 교류를 통한 능동적인 면역 획득이었습니다. 저는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고대 의학서에 기록된 치료법을 현대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고대 치료법에 사용된 약재들이 모두 니마르 증후군 병원체에 대한 면역 반응을 강화시키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 고유의 약재인 인삼과 도라지가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이 약재들은 면역세포의 활성을 높이면서도 과도한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이중 효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이 가져온 중동 지역의 약재와 한반도의 토착 약재가 결합되면서 니마르 증후군에 대한 완벽한 치료법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이 치료법을 통해 면역을 획득한 한국인의 조상들은 그 면역 정보를 유전적으로 후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한국인이 니마르 증후군에 대해 완벽한 면역을 가지고 있는 이유였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한국의 전통 의학 체계 안에서 이런 면역 강화 방법이 어떻게 전승되어 왔는지 추적해 보았습니다. 한의학의 기본 원리인 음양오행설과 고대 유대 의학의 체액론 사이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두 의학 체계 모두 인체의 균형을 중시하며 면역력 강화를 통한 질병 치료를 추구했습니다. 특히 한의학에서 말하는 정기신 개념과 유대 의학의 생명력 개념은 거의 동일한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고대 문화 교류의 결과였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이 한반도에 정착하면서 그들의 의학 지식이 현지 의학과 융합되어 새로운 형태의 치료법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 융합된 의학 체계가 바로 오늘날 한국인이 가진 강력한 면역 체계의 기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체계적인 과학적 검증을 통해 이 가설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연구진들과 함께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 전국에서 수집한 1000개의 혈액 샘플로 더욱 정밀한 유전자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인의 HLA 유전자 중 특정 부분이 고대 중동 지역 유대인의 유전자와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인만의 독특한 변이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변이는 니마르 증후군 병원체에 대한 저항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한국인의 면역세포에서 발견된 특별한 항체는 니마르 증후군 병원체를 인식하고 중화시키는 능력이 다른 어떤 민족보다 뛰어났습니다. 이 항체의 구조를 분석한 결과 고대 유대인의 면역 체계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한반도
토착 약재의 영향이 결합된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연구 결과를 국제면역학 학술지에 발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학계의 반응이 냉담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주장에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시한 데이터는 명확하고 재현 가능했습니다. 점차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 연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럽과 미국의 유전학자들이 저희 연구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독립적으로 실시한 실험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인은 분명히 니마르 증후군에 대한 유전적 면역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고대 유대인과의 접촉을 통해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고대 의학서에 기록된 치료법을 현대적으로 재현해 보았습니다. 인삼과 도라지를 중심으로 한 한방, 처방에 중동 지역의 전통 약재를 결합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이 치료법을 니마르 증후군 환자들에게 적용한 결과 놀라운 효과를 보였습니다. 기존 치료법으로는 호전되지 않던 환자들이 상당한 개선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는 고대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의학 교류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현재에도 실용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이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임상시험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병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규모 임상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환자들의 면역 기능이 현저히 개선되었고 질병의 진행도 상당히 늦춰졌습니다. 이는 30년간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니마르 증후군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고대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재구성해 볼 수 있었습니다. 기원 후 3세기경 바빌론 유배 이후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유대인들 중 일부가 실크로드를 따라 동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와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을 지나 마침내 한반도에 도달했습니다. 이 여정은 수십 년에 걸친 긴 이주였을 것입니다. 이들이 한반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니마르 증후군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반도의 기후와 토착 약재들이 이 질병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이었습니다. 특히 인삼과 도라지 같은 한반도 고유의 약재들이 니마르 증후군 병원체에 대한 면역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중동 지역의 의학 지식과 한반도의 토착 의학을 결합하여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의 토착민들과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현지인들에게 자신들의 문자와 의학 지식을 전수했고, 현지인들은 그들에게 한반도의 약재와 치료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융합을 통해 두 민족 모두 니마르 증후군에 대한 면역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한반도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현지인들은 외래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후손들이 바로 현재 한국인들이 가진 특별한 면역 체계의 기원이었습니다. 김민수 교수님과 함께 더 많은 고고학적 증거들을 찾아냈습니다. 경북 지역의 여러 고분에서 중동 양식의 부장품 발견되었고, 충청도의 한 유적지에서는 히브리어가 새겨진 토기 조각이 출토되었습니다. 또한 전라도 지역의 고대 무덤에서는 유대교 상징물로 추정되는 금속 장식품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물들은 모두 기원 후 3세기에서 5세기 사이의 것으로 추정되어 저희의 가설을 뒷받침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발견은 고대 한국어와 히브리어 사이의 언어학적 연관성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들과 함께 진행한 연구에서 고대 한국어의 일부 단어들이 히브리어, 어근과 놀라운 유사성을 보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의학과 종교 관련 용어들에서 이런 유사성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는 언어적 차원에서도 두 문화 사이의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발견들을 종합하여 한반도 고대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한반도는 단순히 동북아시아 문명의 변방이 아니라 고대 근동 문명과 동아시아 문명이 만나는 중요한 교차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명의 만남이 한국인만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과 생물학적 특성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고대의 지혜와 현대, 과학을 결합하여 실질적인 치료법을 개발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의학연구원과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제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대 의학서에 기록된 처방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했습니다. 인삼의 진세노사이드 성분과 도라지의 사포닌 성분이 니마르 증후군 병원체에 대한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고대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중동 지역의 약재들도 분석했습니다. 프랑킨센스와 미르라 같은 수지류 약재들이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면역 체계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모든 성분들을 과학적으로 배합한 새로운 복합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첫 번째 임상시험은 이스라엘 텔아비브 의료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기존 치료법으로 호전되지 않던 니마르 증후군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환자들의 70%에서 증상이 현저히 개선되었고 20%의 환자들은 거의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치료법의 효과를 훨씬 능가하는 결과였습니다. 환자들의 면역 지표들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염증 수치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존의 면역 억제제들이 가진 심각한 부작용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고대의 처방이 인체의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을 돕는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보였습니다. 성공적인 결과에 힘입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동일한 임상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니마르 증후군 환자는 없었지만 유사한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한국 환자들에게서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 치료법이 니마르 증후군뿐만 아니라 다른 면역 질환에도 응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저는 이 연구 결과를 전 세계 의학계에 발표했습니다. 네이처 메디신과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논문이 게재되었고 국제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많은 제약회사들이 이 치료법의 상업화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치료법이 단순한 상업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공통의 유산이며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에 이 치료법을 공공재로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두 나라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국제적인 공동연구 기금을 설립했습니다. 이 기금을 통해 더 많은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추가 연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저는 이 치료법의 원리를 다른 유전 질환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연구를 확대했습니다. 한국인의 독특한 면역 체계가 가진 잠재력을 더 깊이 탐구하여 인류 전체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제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발표되자 전 세계 학계가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많은 연구자들이 점차 이 발견의 중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면역학과에서는 저를 특별 강연자로 초청했습니다. 강연장은 전 세계에서 온 연구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30년간의 연구 여정과 한국에서의 놀라운 발견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청중들은 처음에는 의구심을 품었지만 제가 제시한 데이터들을 보고 점차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HLA 유전자 분석 결과와 면역 반응 실험 데이터는 논쟁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유전학과에서도 독립적인 검증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영국 거주 한국인들의 혈액 샘플을 분석하여 저희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진행했고 역시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독립적인 검증들이 축적되면서 학계의 의구심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독일 막스 플랑크 진화인류학 연구소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대 DNA 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한반도에서 발견된 고대 유골들을 재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유골에서 중동 지역 기원의 유전자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고대 유대인들이 실제로 한반도에 정착했다는 저희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고고학계에서도 새로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단순한 장식품이나 무역품으로 여겨졌던 유물들이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관련 유물들을 재조사하는 특별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히브리어 문자가 새겨진 유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언어학계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와 히브리대학교 언어학과가 공동으로 한국어와 히브리어의 비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고대 한국어의 일부 어휘가 히브리어에서 차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종교적 개념과 의학 용어에서 놀라운 유사성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부 보수적인 학자들은 여전히 이 가설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들은 유사성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부 정치적 색채를 띤 비판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일부 민족주의자들과 유대인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각각 다른 이유로 이 연구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비판들이 과학적 근거보다는 이념적 편견에 기반한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과학은 정치나 민족적 편견을 초월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신념이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연구자들이 이 분야에 참여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계속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제 연구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들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한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학술 교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공동 연구 협정을 체결하고 대규모 연구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는 한국을 국빈 방문하여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대통령도 이에 화답하여 이스라엘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학적 발전이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치료법이 성공을 거두면서 전 세계 제약회사들이 한국의 전통의학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삼과 도라지를 비롯한 한국 약재들의 면역 조절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한방의학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융합을 촉진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저희 연구가 촉발한 패러다임 변화의 결과였습니다. 유네스코에서도 이 발견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여 한국과 이스라엘의 고대 문화 교류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주의 고분군과 평창의 돌비를 비롯한 관련 유적들이 새로운 관점에서 재평가되었습니다. 학술계에서는 고대 문명 교류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한 문화 전파뿐만 아니라 의학 지식의 교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제시되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한의학과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 그리고 중동의 전통의학 사이의 연관성을 찾으려는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질병 치료 분야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치료법의 성공으로 다른 희귀, 질환에도 유사한 접근법이 시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의료진들이 각자의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을 결합하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가면역 질환과 유전질환 분야에서 놀라운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아프리카의 전통의학과 남미의 토착의학,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민간 요법들이 과학적 검증을 통해 새로운 치료법으로 발전하는 사례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제가 처음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변화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를 보면서 과학이 문화와 민족의 경계를 초월하여 인류 공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병을 치료하려는 개인적인 동기에서 시작된 연구가 이제는 전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모든 발견을 종합해보면 한국인의 니마르 증후군 면역은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라 인류사에 깊이 새겨진 생존의 기억이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이 바빌론 유배 이후 동방으로 향하면서 겪었던 절망과 희망이 한반도에서 새로운 형태로 승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져온 것은 질병뿐만 아니라 그 질병을 극복하는 지혜였습니다. 한반도의 토착민들과 만나면서 서로 다른 문화와 의학 지식이 융합되어 더욱 강력한 치유의 힘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 교류를 넘어선 생명의 교류였습니다. 두 민족이 공통된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서로의 유전자 안에 생존의 기억을 새겨 넣었던 것입니다.
그 기억이 수천 년을 거쳐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온 것이 바로 한국인의 면역 체계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명력과 적응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 발견은 민족과 문화의 경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순수한 혈통이나 단일민족이라고 여겨왔던 것들이 실제로는 수많은 교류와 융합의 결과였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유전자 안에 새겨진 고대 유대인의 기억은 우리 모두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민족주의와 배타주의에 대한 강력한 반박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서로의 생존을 위해 협력해왔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이 한반도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듯이 현재 우리도 서로 다른 문화와 민족 사이의 교류를 통해 더욱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연구를 통해 얻은 가장 소중한 깨달음입니다. 저는 이제 제 연구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의 병상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단순히 한 질병의 치료법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공통의 생존 의지와 치유의 지혜를 발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니마르 증후군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이 바로 한국인의 유전자 안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과학이 국경과 민족을 초월한 보편적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한국의 연구진들과 함께 이 면역 기전을 더욱 자세히 연구하여 니마르 증후군뿐만 아니라 다른 유전 질환들의 치료에도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생명의 지혜를 현대에 되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연구를 통해 과학이 단순히 객관적 사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인간의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인의 유전자 안에 새겨진 고대 유대인의 기억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이 바빌론 유배라는 민족적 비극을 겪으면서도 동방으로 향하는 용기를 보였듯이 우리도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발견은 서로 다른 문화와 민족이 만났을 때 어떤 놀라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의학 지식과 한반도 토착민들의 약재 지식이 만나 새로운 치유의 길을 열었듯이 현재 우리도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과 협력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화적 갈등과 민족적 대립에 대한 강력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차이는 분열의 원인이 아니라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연구가 의학적 성과를 넘어 인류 화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한국과 이스라엘 두 나라가 이 발견을 계기로 더욱 깊은 우정을 쌓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과학이 외교와 평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연구는 전통의학과 현대 의학의 융합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랫동안 과학계에서는 전통의학을 미신이나 비과학적 관습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연구는 전통의학이 현대적 검증을 통해 새로운 치료법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의 전통의학 체계들이 재평가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전통 치료법, 남미의 토착의학, 아시아의 민간 요법들이 과학적 연구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가 의학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이 연구는 질병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질병은 단순히 치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인류 역사와 문화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니마르 증후군은 유대인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담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생존 의지와 적응력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질병 치료는 단순히 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 의미를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철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더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저 개인에게도 큰 의미를 주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고통이 결국 인류 전체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개인적 비극이 어떻게 보편적 희망으로 승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낸 지난 1년은 단순히 연구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나 자란 저에게 한국은 완전히 낯선 땅이었지만 이곳에서 저는 제 뿌리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인들과 함께 연구하고 생활하면서 저는 문화적 차이를 넘어선 인간적 공감대를 경험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열정만은 똑같았습니다. 특히 김민수 교수님을 비롯한 한국 연구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보면서 과학이 국경을 초월한 협력의 산물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저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했고 때로는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증거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인간의 선한 본성과 지적 호기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습니다. 또한 한국의 환자들과 만나면서 질병이 개인과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니마르 증후군 환자는 아니었지만 유사한 자가면 역질환으로 고생하는 한국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 연구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학적 발견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환자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논문을 발표하고 학술적 명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이 진정한 목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과 이스라엘을 오가며 지속적인 연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양국의 병원과 연구소가 참여하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더 많은 환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치료법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희귀질환 연구에도 새로운 접근법을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전 세계에는 아직도 치료법이 없는 수많은 유전질환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전통의학과 현대 의학의 융합 방법론이 이런 질환들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특히 각 민족의 고유한 전통의학이 가진 잠재력을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이 저의 새로운 목표입니다. 이런 연구를 통해 인류 전체의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이 연구가 단순히 의학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인류의 상호 이해, 증진에도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한국과 이스라엘 두 나라가 이 발견을 계기로 더욱 깊은 우정을 쌓아가고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들도 과학적 협력을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과학은 진실을 추구하는 공통의 언어이며 이를 통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인류애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후학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과학적 발견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젊은 연구자들도 자신의 연구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이 놀라운 여정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한국을 떠나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저에게 단순한 연구 대상지가 아니라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히 과학적 사실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명력과 연대감, 그리고 희망의 힘이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동방으로 향하는 용기를 보였듯이 현재 우리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든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한반도의 산하를 바라보면서 저는 이 땅에 새겨진 수천 년의 역사를 생각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아가며 사랑하고 꿈꾸며 희망을 키워왔습니다. 그들의 유전자 안에 새겨진 생존의 기억이 오늘날 우리에게 새로운 치유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 아닐까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저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 앞에 선 저는 지난 1년간의 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겪으셨던 고통이 결국 인류 전체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는 깊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30년간 저를 괴롭혔던 죄책감과 무력감이 마침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발견을 바탕으로 더 많은 연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상설 연구소를 설립하여 양국의 연구진들이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이 연구의 성과를 전 세계와 공유하여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연구가 보여준 메시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서로의 생존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이 동쪽 끝 땅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듯이 우리도 서로 다른 문화와 민족 간의 만남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백두대간 어딘가에는 그들이 남긴 돌비가 서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치유받았다. 동쪽 끝 땅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문장을 새긴 채로 말입니다. 그 문장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치유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